3.1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나셔요? 뭐 했었죠? 주정 선생님,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메카시즘 또 공산타령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메카시즘 들어보셨나요? 한솔아, 메카시즘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예. 공산당 들어봤어요? 그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 중앙일보 10월 13일자 뉴스입니다. 김문수라는 사람이 국감장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어요. 경사노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최저임금 같은 걸 정하는 데고 경영계와 그리고 이 사회와 노동계를 합해서는 위원회 같은 데예요. 장관급 지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거기 위원장인 김문수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총살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감장에서 쫓겨났어요. 이 사람은요, 옛날에 2018년도에 공산 통일을 목숨 걸고 막아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분은 정신병자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공산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공산당하고 현재 우리랑 이미 국력 차이가 얼마고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피해망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엊그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통살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고 의심하는 게 한 사람뿐일까? 라고 김문수를 정진석이라는 사람이 감싸고 돌았어요. 정진석은 누구냐? 현재 국회 부의장이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즉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진석은 조선은요, 일본 침략이 아니라 썩어서 망했다라는 식민사관을 가진 정말 찐따 같은 놈입니다. 친일파 후손이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는 그런 식의 식민사관을 철저히 뿌리박혀 있는 그런 인간이에요. 자, 또요. 윤 대통령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이에요, 다. 최근 일이에요, 갑자기 다. 그리고 출근길 문답에서요,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 것. 여러분, 주사파 들어보셨나요? 주사파가 뭐의 약자죠? 주체사상파. 김일성주의자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요 열흘 사이에 김일성주의자, 주사파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요. 이거를 우리나라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공산당 빨갱이 때려잡자, 그 얘기죠. 간단하게. 지금이 1950년대, 60년대 같아요. 이거를 색깔론이랍니다. 색깔론.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지니고 있는 사상에 대해 정치적인 시비를 비유적으로 이끄는 말. 색깔론.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나 싶습니다. 아직도 공산당 타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없진 않겠죠. 북한에서 보내고 해외에서 보낸 사람 있겠죠. 있겠죠. 근데 최근 어떤 보고서 보면요, 북한에서 간첩을 잘 안 보낸대요. 왜요? 그쵸? 보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군사시도 사진 찍고, 로드뷰 보면 다 나오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눌러 살아요,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김일성주의자가 있다, 종북 주사파가 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21세기에. 그것도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 장관급, 그리고 국회 부의장과 그 제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유래됐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조금은 학문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1시간 이상 욕만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영어로는 레드 컴플렉스 혹은 메카시즘이라고 합니다. 메카시즘. 자, 메카시즘은요, 1950년대부터 1954년 사이에 미국에서 일어난 공산주의자 혐의자들에 대해 반대하는 떠들썩한 반대 캠페인,
빨갱이 몰아내자 이거예요. 미국에서 50년대에. 그래서 대부분 경우 공산주의와 관련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얘 빨갱이에요. 근데 빨갱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직업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 이걸 메카시즘이라 그래요. 그래, 이거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에요. 이거. 그래서 1950년대에 얘 빨갱이에요. 얘 종북 주사파예요. 얘 김일성주의자예요. 예, 지금부터 70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요, 이 인간이 누구냐? 되게 악랄한 악마 같은 놈인데 이 사람이 바로 메카시 상원의원이에요. 미국의 당시에 미국 국회의원이에요. 이 인간이 무슨 일을 했느냐? 조지 레이먼드 메카시라는 사람이 중국을 공산당에 빼앗긴 것은 미국 내부의 공산당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 미국 외교부 안에 공산당이 57명이 있는데 내가 그 명단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인간이 그렇게 얘기하자 하원 있죠, 하원. 미국 상원 하원이 있잖아요. 하원에서 반미활동감찰위원회 HUAC가 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메카시 의원 저놈이 빨갱이라고? 오케이, 너 일로 와. 청문회를 시작해요. 청문회. 국회에서 청문회를 시작해요. 불러다 두고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카시 등 어떤 앞장서 선동하는 놈들이 있어요. 꼭 깃발 들고 그 선동하는 놈이 제 빨갱이에요. 공산주의자라고 신고를 해요. 그러면 아까 그 하원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불러요. 조사합니다. 너 빨갱이야? 근데 왜 빨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진술 의심만 가지고, 진술이 뭐냐? 얘 너 빨갱이야? 아닌데요? 그리고 근데 한솔아 쓱 돈을 주면서 얘 빨갱이인 것 같다고 한마디만 해? 미리 돈 주고 먹여요. 짜요. 한솔이가 선서예요. 예, 제 빨갱이 같아요. 이상한 책 읽었어요. 한마디 하면 야, 너 빨갱이 맞잖아 하고 확증을 만들어버리고요. 다음날 신문에 누구누구 이상한 책 읽어. 핵심 관계자 누구에 의하면 누구누구 빨갱이 같대. 누구누구 라디오 들어. 신문에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자마자 여론이 몰아가요. 누구누구 물러가라. 빨갱이다. 이상한 책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소환된 사람은 기업에서 쫓겨나요. 직장 잃거나 아니면 활동 중지. 연예인 같은 경우 활동 중지.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추방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형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메카시즘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러면 메카시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제 1번이 메카시는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낸 영웅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튜브 별풍선이나 뭐 후원이 터지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빨갱이 잡아냈다고 환호하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요. 이걸 4년이나 했다고요. 어디서? 미국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목숨을 잃거나 해외를 망명하거나 등등등등등등. 이걸 메카시 선풍, 메카시 열풍이라고 합니다. 메카시즘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죠. 똑같아요. 누가 공산주의자라고 선동을 하고 언론에서 쫙 빨아주고 그리고 딱 막 몰아가고 똑같습니다. 현재.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게 그 당시에 포스터예요. 미국 성조기가 불타고 있어요. Is this tomorrow? 이게 내일이다. 아메리카 언더 커뮤니즘. 커뮤니즘이 공산주의예요. 미국이 공산주의가 되면 이렇게 공산당들이 다 탄압하고 미국을 불태워버린다 라고 선동하는 포스터였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메카시즘의 피해, 이것 때문에 어떤 미국의 피해를 입었는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시죠? 뭐한 사람이죠? 상대성 이론도 있고 현대 근대 과학의 아버지잖아요. 이 위대한 과학자를 메카시가 공산주의자, 정확히 사회주의자다 한 거예요. 끌려가서 조사받았어요. 근데 이때 이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되게 노령이었기 때문에 그냥 야 됐어 꺼져 이러고 말았어요. 이 사진 있죠?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메롱하는 사진.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메롱하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이게 최근에 경매에서 1억 원에 팔렸거든요. 1억에 팔렸어요. 그리고
1950년대 적색 공포증,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와 메카시 상원 의원의 반공 청문회를 겨냥해서 매롱을 했다고 이 경매 업체 리빙스터 이사가 설명합니다. 이해되시죠? 메카시 상원 의원이 아인슈타인 빨갱이야!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매롱이다 새끼야 한 거예요 지금. 그거를 카메라 앞에서 사진을 야 지금이야 착착착착 찍잖아요. 이 당시에 사진 찍으려면 자 준비 프레시 필름 감고 빵 터트려 되게 오래 걸려요. 결혼식장 사진 찍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의도하고 자 사진기사 내가 포즈 취해줄 생각 찍어. 야 메카시 메롱이다 새끼야 하고 메롱하는 거를 찍은 거예요. 그렇게 온 인류의 제일 위대한 과학자 한 명을 메카시가 죽일 뻔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찰리 채플린 아시죠? 우린 찰리 채플린 하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알고 있어요? 채플린 누구예요? 슬래스틱 코미디언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맞긴 맞는데 이 찰리 채플린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국에서 자귀까지 받은 기사예요. 영화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으로 아카데미를 몇 번이나 수상했고요. 그런 사람인데 공산주의자로 몰렸어요. 메카시가. 또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영국으로 이제 영화제 출품처 갔는데 이 FBI에서 이 사람의 여권을 말소시켜버린 거예요. 미국으로 못 돌아오게. 다시는 미국에 가지 않았어요. 안 가고 만다 하고 거기서부터 비판하는 엄청난 내용들이 영화를 만들어내요. 미국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잃어버릴 뻔했고 찰리 채플린을 잃어버렸어요. 이 메카시즘 때문에. 그리고요. 줄리어트 로버트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아세요? 오펜하이머가 누굽니까? 공학도들에게는 정말 큰형님 같은 분이에요. 맨하튼 계획이라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응용해서 핵폭탄을 만들어낸 게 맨하탄 계획이에요. 그 위대한 공학자 오펜하이머. 이 사람을 공산주의라고 매도해서 결국 연구를 중단시켜버렸어요. 오펜하이머가 뭐라 그랬게요? 더러워서 안 해 새끼야 하고 가버렸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전설적인 첩보원 전쟁 영웅 스털링 헤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007 그 사람은 영국 뭐 첩보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말고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톰 크루즈 있죠. 그 사람이 이 사람 모티브예요. 이 사람이 혼자 뭐 외국 국가 들어가서 누구 구해오고 혼자 어디 잠입 다 하고 이런 걸 계속 했거든요. 이 사람 외국 가서 그때 첩보 활동하면서 다 배신했을 거야 라고 퇴출시켜버려요. 굉장히 무섭죠. 또 있어요. 중국 출신 미국 귀화 공학자 첸 쉐선 박사를 추방시켜버려요. 이 사람은요 중국인이었어요. 근데 미국으로 귀화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수의 대학교에서 공학 박사로 그 당시 최고의 박사 중 한 명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그래서 저 사람 중국 스파이예요. 몰아버려서 중국으로 쫓아냈어요. 중국에서는 환영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엄청나게 환영했습니다. 엄청나게 환영했어요. 레드카펫 깔아놓고 어서 오십시오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중국 우주기술. 여러분 지금 중국이 세계 3위 우주기술 강대국이에요. 그 우주기술. 중국 핵폭탄 있죠? ICBM 인공위성을 다 이 사람이 개발합니다. 미국에서 그거 하던 사람이거든요. 원래. 열이 받은 거죠. 내가 중국 우리 조국을 버리고 여기 와서 공산당 돼가지고 여기 와서 버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애들 모두 하고 모두 했는데 나를 중국인으로 쫓아버려? 오케이 알았어. 중국에서 아유 예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세요? 연구실? 돈? 자금? 뭐 다 대준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중국을 세계 3대 우주강국, 핵기술개발국, ICBM 로켓 미사일, 인공위성들 등을 쫙쫙쫙쫙 만들어내요.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메카시즘의 폐해입니다. 또요. 베트남, 중국 전문가들 모두 퇴출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옛날에 한번 인문학 강의했어요. 원래 단어상 매국노는 죽일 새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친일파는요. 좋은 거예요.
친일파는 필요해요. 원래는 친일파, 친중파, 친미파, 친러파가 필요해요. 그래서 친일파가 일본이랑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외교관으로 보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비해 친일파, 일본과 친한 사람 이거 있죠. 우리나라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친일파들이 다 변제해서 거의 매국노가 돼버렸어요. 그게 문제죠. 즉 미국 내에 친중파, 친베트남파를 다 퇴소시켜버린 거예요. 중국과 친해요.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과 친해요? 그럼 너 중국과 친하지? 너 공산당의 새끼야.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이 참패합니다. 왜냐? 미국 내 베트남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판을 하는 거예요. 오판을. 베트남이 약하고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또요. 중국 외교와 번번이 쳤어요. 외교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 메카시즘 때문에 미국의 발전이 50년은 더 젖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특히 과학계, 문화계에 두뇌들을 거의 다 날려버렸어요. 이게 왜 무섭냐? 여러분, 너 공산당이지! 하면 내가 공산당 아니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혹시 자아 비판 시간이라고 아십니까? 자아 비판?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 하는 거죠? 공산당들이 뭔가 대주주자 이런 놈들 하나 불러다 놓고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비판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공산당들이 하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나라에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잡아먹은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나쁜 사람들을 그렇게 다 고백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메카시즘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공산당이지? 아니에요. 전 공산당 아니에요. 저는 자유민주주의자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스스로를 공산당 아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는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요. 일본조차도 우리도 지금 뭐 국민의힘당, 민주당, 정의당 당이 있죠. 그 정치 정당 중에 공산당이 있어요. 있는데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할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메카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미국을 이렇게 썩어 빠지게 만들었던 그 짓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고요. 자, 실제로 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메카시즘의 특징이 늘 성소수자를 핍박합니다. 왜일까요? 약자거든요. 성소수자 장애인들이 핍박해요. 약자니까. 약자를 핍박함으로 우리가 강자다, 우월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개새끼들입니다. 자,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 현재 10월 19일 뉴스고요.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1950년대에 제정된 법인데요. 이 특히 쌀 같은 게 과잉 생산됐을 때 쌀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정부에서 매입할 수 있게 해놓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에서 쌀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매입하게 바꾸자라고 했어요.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러냐? 공산화법이다! 하고 반발합니다. 이게 메카시즘과 개같은 소리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양곡관리법을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에요. 양곡관리법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공산당이다. 그럼 끝이에요. 이게 왜 개같은 일이냐면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까 그 양곡관리법이에요. 현재는 매입할 수 있다. 많은 쌀들을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쌀값을 유지할 수 있다를 민주당에서는 매입하자! 매입해야 한다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 이게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 쌀값이 쭉 떨어지고 쌀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인당 쌀 소비량도 떨어지고 쌀 재배 면적도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또 쌀 가격은요. 정말 들쑥날쑥이죠. 정말 들쑥날쑥이에요. 이게 한 5년 주기로 떨어졌다 올 때 막 미친 듯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걸 평준화 시켜주자 그 뜻이에요. 다시요. 이걸 하자마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래 이러니까 하자 이러니까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설명이나 토론에 건전한 토론은 1도 없어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얘 빨갱이에요. 이 법 공산당이에요. 이 법 빨갱이에요. 이렇게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산화법이다 이래버리면 건전한 토론의 장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토론은 좋은 거예요. 토론은 좋은 건데 이쪽에서 얘 공산당이에요 이래버리면 더 이상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또 우리나라 해방된 지 얼마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민주화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공산당 타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목 대상자는요, 자기 세상을 검증받아야 돼요. 내가 아니라고, 공산당이 아니라고 계속 변명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메카시 열풍이 불고 있어요. 또 공산당이다, 뭐 공산주의자다, 주사파다, 이 지랄들을 떨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요. 차라리, 아니, 농민들도 어차피 자기 자영업 같은 개념인데, 그러면 자기가 농사를 지은 거를 나라에서 다 매입을 해주면 그건 공무원이지 않느냐. 그럼 차라리 준공무원 시급을 주든가, 그래서 농민 면허제를 줘라, 이렇게 뭔가 대안을 찾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공산화법!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럼 또 바보 같은 노인네들과 바보 같은 이 사상인에 쩔어버린 젊은이들은요, 저 공산당이야? 하면 안 돼. 이래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공산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한 사람을 입 닫게 만들어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미국은 메카시즘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도 이렇게 극복하면 돼요. 첫 번째, 독재자의 방법으로 자유를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메카시가 공화당원이었어요. 근데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저렇게 메카시처럼 저렇게 독재자 같은 방법으로 자유를 지켜서는 안 돼 라고 양심선언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공화당원은 되게 보수적이고 메카시 편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공화당원 중에, 당 의원 중에서도 국민들이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메카시 저거 사기꾼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아놔야 돼요. 또요, 1954년 3월 9일, 제가 왜 날짜까지 적었느냐? 이때 에드먼드 머로라는 정말 전설적인 기자가 있어요. 뛰어난 기자예요. See it now. 우리나라로 하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추적 60분 이런 시사 프로그램. 여기서 이 메카시즘을 정말 방송 전체를 통틀어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요. 메카시의 주장을. 이해되시죠? 언론이 깨어 있어야 돼. 언론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 어떻죠? 예, 또 욕해야 돼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연방 법원과 변호사들이 각성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메카시가 제 공산당이에요. 그러면 검사가 공산당이야? 이게 공산당! 기소를 해요. 그럼 변호사들이 이건 아니잖아 하고 사상의 자유가 있다. 공산당이라고 뭐가 잘했냐 하고 변호를 해요. 근데 법원에서 야,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증거 다 부충분, 땅 무죄. 법원과 법조계가 깨끗해져야 돼요. 죄송해요, 우리나라 택도 없어요. 네, 택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메카시 상원 의원을 퇴출시켜버렸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이렇게 극복을 잘 했잖아요. 극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발전을 50년간 저해했고 미국의 두뇌들을 다 잘라버려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메카시. 그걸 우리나라가 그대로 수입해와서 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칠게요. 우리나라 법원과 변호사들 각성할까요? 예, 우영우 같은 변호사 안 나오겠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기자들 각성할까요? 아니요, 조금 있어요.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 그래도 요즘에 조금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런데 우리가 후원해야 돼요. 그런 데다 후원하고 그런 기사를 클릭해봐야 돼요. 개소리하는 기사 클릭하지 마시고. 그리고 메카시를 우리나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양심 선언하는 사람 있을까요? 예, 아직까지 없었어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 주변에 공산당 몰이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딱 한마디 하십시오. 아이고 저 새끼 또 메카시즘 얘기하네. 너 메카시 알아 메카시? 틀림없이 모를 겁니다. 그때 일침을 날리십시오. 메카시도 모르는 게 공산당주의가 있다. 그리고 메카시가 아인슈타인 죽일 뻔했다. 메카시가 찰리 채플린 죽일 뻔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공산당 몰이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토론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부터 잘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